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여러분은 남원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동안에는요, 예향의 고장, 사랑의 동시, 뭔가 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곳으로서 남원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최근에 남원 가보신 분들은요, 야, 남원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많이 변화하고 있어,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 도시이자 지리산권 거점 도시로서 성장을 꾀하고 있는 남원시, 오늘 최기영식 남원시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언제 봐도 그냥 시원시원스럽고 힘이 넘쳐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그런데 남원은 좀 그동안에 많이 좀 이렇게 정적인 이미지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어떻게 들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참 많죠. 네.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어떻게 컨텐츠를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네. 그 부분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죠. 예. 그동안에는. 2년 지났는데 네. 이게 정치를 또 행정을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결과물, 평가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가 있어요. 네. 공약을 얼마만큼 이행해내냐. 네. 최우수 등급 받으셨어요. 네, 그게 아마 우리 1,500여 공직자를 비롯해서 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기대와 또는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갈구하셨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제가 6대 분야의 41개 과제를 공약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이 공약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또 공약 이행 평가를 저희가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35분이서.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그 과정들에 대한 심사 과정들이 아마 냉철하기 때문에 좀 더 그 실천율이 높아졌고 예. 모든 게 다 시민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제 기업가 출신이잖아요. CEO셨고.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순간에 선택을 잘못하면 이 사활을 걸어야 되는 속에서 위험에 냉정하죠. 처해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을 실천한다. 이거는 뭐 네. 몸에 배이신 어떤 생활 습관, 자세, 철학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가능하면 제가 약속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네. 지난 2년 동안 아마 끊임없이 약속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번 질문을 보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게 네. 맞는 것일까? 공약 목표 달성률이 100%였다. 네. 100%라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공교롭게도 그 지금 현재 중앙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 사업이나 또 그리고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소재, 예술적 소재들도 그렇고 또 생태 환경 또한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그 시민들과의 소통의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시작했던 일일 소통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래 산업 분야에 제대로 방향성을 보고 추진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100% 이행률이라고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네. 한 그 41가지 중에서 지금 20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20가지는 이제 제대로 이제 정착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장님 뭐 불편하시겠지만 이미 그런데 남원의 가장 산적한 현안입니다. 서남대학교가 네,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맞습니다. 글쎄요, 한 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 비중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남원처럼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유출되고 있는 곳 속에서 그나마 있던 대학교가 폐교가 됐다. 이거는 엄청난 남원의 손실이고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서남대학교가 그 사학 비리로 인해서 이제 문을 닫게 됐지만은 2018년도에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우리가 인구 8만이 벌어졌습니다. 1년에 지금 1,200명, 1,400명씩 지금 저희가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단순히 그 인구 감소의 내용뿐만이 아니고 그 내용 속에 어떤 부류들이 그렇죠. 그 인구 유출이 되고 있는지, 지역을 떠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저는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맞습니다. 보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때문에 52%가, 그리고 절반 이상이네요. 교육 문제 때문에 24%가, 그러니까 600명이 감소가 되는데 1,400명이 감소가 됐으면 800명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800명의 그 76%가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갔다는 네네. 얘기거든요. 지역 내에서 먹고 살 게 없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내 아이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싶은데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한데, 사실 그게 왜 서남대학교냐고 하는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남대학교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연간 소비하는 그 경제 규모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44억이에요. 그럼 344억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그렇죠. 젊은 소상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결국 못 먹고 못 사니까 떠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이제 교육부에서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학교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글로컬 대학 30 사업의 본 목적과 취지가 뭐냐면 사립대학들이 망해가고 있으니까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들이 구조조정하라는 게 본 사업의 목적 취지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전북대학교의 우리 양호봉 총장님하고 우리 남원희 씨하고 협력을 해서 폐교된 사립대학교를 살려보자라는 취지로 그게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측면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글로컬 30 사업의 사업 제안서에 서남대학교를 살리는 사업으로 사업 제안서를 냈는데 예. 전북대학교 남은 글로컬 캠퍼스의 내용은 우리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에는 3천여 명의 유학생들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서 한국어학당을 한 1,000명 정도를 남원에서 공부를 하게끔 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K컬처, K컬머스, K텍이라는 3개 학부를 만들어서 학부당 100명씩 해가지고 1,200명의 학생들을 서남대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는 거하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창업 인큐베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예. 외국인들이 지역 내에서 그 정착하고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그 사업이 바로 이제 이 글로컬 대학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202억을 들여서 서남대 부지를 사학재단으로부터 매입을 했고 환경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에 대해서 이제 그 뭐죠?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기숙사를 예. 지금 현재 재정비를 하고 있고 막 가능하면은 그 한 9, 10월 달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전북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지금 현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서남대학교의 학생들이 다니는 모습은 우리가 한 2026년이면 볼 수 있습니까? 2026년도부터는 이제 50명씩 뽑고 그렇죠. 2027년도부터는 네. 100명씩 뽑아서 이제 네.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건데 저는 이제 그 환경 정비라든지 기숙사 정비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지역 내에서 정착할 수 있는 정착 환경을 만드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먹을거리 이제 그를 만들어 주는 그 다문화 거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그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여권 문제가 거주 문제가 이제 예. 사실 비자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제 사전에 전북 특자도하고 지금 현재 얘기를 좀 해서 이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공부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비자 발급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된 것이 행운입니다. 이제 당연히죠.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 묘하게 사실 이게 이제 모든 세상의 이치가 네. 사회적 구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틈새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기어가 맞물리듯이 저희가 전북대학교하고 그 서남대를 살리는 MOU를 체결을 했는데 네. 글로컬 대학 30 사업이 나오게 된 거고 작년에 예. 또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다문화 다민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환경이 있잖아요. 네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다민족 다문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아시아 중에서는 5%를 넘어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다문화 국가로 우리가 이제 지정받았죠. 지정됐잖아요. OECD로부터. 예. 근데 결국은 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책이 바로 다민족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중앙행정, 지방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지금 걸맞게 글로벌하게 지역을 알겠습니다. 바꿔나가는 게 답이지 않나.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도시라고 제가 오프닝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지리산권 거점 도시는 네. 당연한 것이고 네. 경제도시가 과연 남원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어떻게 보면 무엇으로 남원을 경제의 수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냐 네. 이런 거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 전주하면 음식, 네. 상당한 수식어들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럼 남원하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화장품 그렇죠. 관련된 이야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드론 중심의 남원 이야기가 네. 나오면서 제가 뉴스를 진행하면서 네. 남원과 드론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4차 산업의 가장 핵심 취지는 인공지능이죠. 네. 빅데이터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코어의 기술이 바로 이제 저는 드론 기술이고 그 드론을 통해서 지금 농약을 살포를 하고 있지만 차후에는 운송에 관련되어 있는 UAM까지 가는 것이 드론의 모양새거든요. 예. 결국은 이 드론이 이제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느냐인데 저희가 이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드론 실증 도시도 지정받고 드론 자유화 구역도 지정받고 저희가 이제 드론 제전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새로운 신기술을 그 지역에 접목시킨다 손 치더라도 일상에서 시민들이 또 많은 분들이 친숙도가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드론 제전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은 드론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자유화 구역도 지정받았지만 예. 특히 우리 남원은 지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 자원을 가지고 관광 산업으로 가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남원에 KTX 역사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조만간 2030년도까지인가 아마 2033년도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구부터 광주까지 흐르는 달빛 내륙철도가 철도 이제 있죠. 환승역이 딱 거기입니다. 네네.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시기쯤 되면은 운송에 관련된 물류 배송에 관련돼 있는 드론이 아니라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드론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 내려서 드론 타고 지리산 천왕봉 가는 거죠. 그 이전에 이제 레저와 스포츠를 활용해 가지고 어허. 이제 드론의 친숙도가 있으면은 결국은 거기에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든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는 새로운 좋은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네. 그게 이제 드론에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저는 드론도 있지만 저희 바이오도 지금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던 화장품 지식산업센터의 그 역할을 좀 더 확대해서 이번에 작년에 이제 올해 예산으로 그 바이오 생태환경 구축에 관련된 예산도 국비로 저희가 확보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테스팅 센터도 제가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한 380억 정도를 들여서 화장품 지식산업센터하고 바이오 실증센터하고 생태기반 환경조성 사업을 묶어서 바이오 산업연구원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예. 스마트 농업에서 바이오 원물을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 원물을 생산을 해서 가공 유통하는 것들에 대한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 바이오 산업연구원이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2달 전에 곤충 생산 거점 단지로 저희가 지정받았어요. 그래서 국비 사업 다 포함해 가지고 순수 국비만 100억, 전체 사업비 200억을 가지고 저희 산업단지 내에다가 이제 거점 단지를 만들 예정인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 질문하셨던 것처럼 저희 내에 과연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참고로 저희가 이제 노암 농공단지도 있고 그렇죠. 산업단지도 있고 광채산업단지도 있고 일반 사매산업단지도 있거든요. 이 산업단지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기업들이 이제 지금 노암과 광채는 다 꽉 찼습니다. 네. 비어있던 곳들 다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해서 지금 전체를 다 가동을 하고 있고 다만 일반 사매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중요한 것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역시 인재 아쉬움을.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전북대 글로컬 캠퍼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공급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의 체계를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네요. 그게 이제 결국은 아무리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그 지역 내에서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 핵심 멤버의 20-30%는 데리고 내려온다 손 치더라도 예. 수도권에서 지역 내에서 70-80%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할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대학교가 반드시 첫 번째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참고로 제가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초도에 이제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습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수습의 과정을 저희가 퀵 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시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그 채용을 하더라도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의 훈련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남원 시장님하고 방송하는 거 맞죠? 예, 남원 이야기 맞죠? 남은 이야기죠. 예, 드론 맞고 네. 바이오 네. 남원에서 중점적으로 곤충 하고 있는 맞고. 거 곤충 맞고. 네.
과거에는 남원 얘기하면 이제 네. 지리산 관광 이야기 정도 하고 이제 광활로 춘향. 어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줄을 이뤘다면 네. 이제 역시 경제도시로 가고 있는 방향성이 어떤 것이 핵심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가야죠.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야 합니다. 시장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지리산 한번 오르고 좋죠. 싶고 또 올라본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만큼 어떤 네. 지리산에 좋은 기운도 있습니다만 네. 지리산이 남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산일까? 단순히 어떤 산에 오시는 관광객분들을 맞이하고 보내는 그 정도의 지리산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도 지리산이 국립공원 최초로 국가생태 관광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정령시라든지. 맞습니다. 예.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존에는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이었지만 지금의 시대는 산림을 이용하는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림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치유와 힐링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로 연결시킬 것인지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국가 생태 관광지로 지정을 받으면서 이제 에코촌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 둘레길도 편하게 만들 수 있고 남원 하면 이제 역사하고도 연계를 지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갑자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야와 남원을 얘기를 하면 아유 무슨 또 연관성이 있을까. 그런데 제가 10여 년 전에 군산대 네. 곽장근 교수님하고 방송을 네. 하면서 그 네. 당시 이제 일요일에 만난 사람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분이 가야사가 남원 고분군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길래 저희의 역사적 지식도 짧지만 네.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부분을 그런데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잖아요. 네, 지난해 9월 달에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 이제 우리 남원시의 유곡리 두랑리의 가야 구본군이 예. 대한민국의 16번째로 이제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네. 예, 뭐 15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왜 그런 그 문화유산들을 발굴을 하고 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으면 그 가치를 어떻게 이제 극대화시킬 것인지가 네. 이제 고민이잖아요. 남한산성의 예를 들더라도 사실은 2013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33년도까지의 20년 동안 생산 유발 효과가 8천 한 3,400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간접 효과, 직접 효과를 계산하게 되면 1조가 넘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문화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가치 극대화를 시키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우리 남원에 있는 이제 전북권에서는 최초죠, 사실은. 네네네. 유곡리 호남권에서는 뭐 유일하니까요. 네. 예. 유곡리 두랑리 가야 고분군에 대한 종합 정비 계획을 저희가 지금 수립을 하고 있으면서 홍보 전시관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좀 더 촘촘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고스란히 남아돌 수 있도록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 많은 관심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원시 아까 인구 앞서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얼마만큼의 우리 시장님의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역대 최대로 확보하셨다는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 아마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네, 네. 노력을 해주셨죠.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평가 기준이 다 따로 있지만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이제 A 등급을 맞아서 이제 올해 이제 120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그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인재학당이 됐던 공공산업 조리원이 됐던 뭐 한파워 아트밸리가 됐던 그야말로 지역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다가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이제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을 칭찬을 굳이 한다고 하면 네. 저는 공직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예, 그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남원시가 지금 행정구역상 23개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23개 읍면동입니다. 예. 네. 다 돌아보셨다고요? 1년에 이제 정식적으로 2번 돕니다. 연초에 그 시정 설명회 때 한번 돌고 예.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그 찾아가는 시장실이라고 해서 예. 또 7월 달에도 한 바퀴 도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이 판단하고 계획하고 공약하는 것들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약을 했던 내용들은 전부 다 제가 2년 동안 시민들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공약을 만들었고 근데 지속적으로 이제 진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지금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고 예. 다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당장에 시민들께 뭐가 필요할까를 듣는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1년에 또 꼭 2번씩은 돌면서 직접 시민들로부터 지금 말씀을 그냥 뭐 인사만 드리고 오는 건 아니시잖아요.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어떤 말씀들 가장 많이 하세요? 민원이죠 다. 지금 지역에 있는 뭐 마을 안길을 닦아달라, 돌담 좀 세워달라, 논두럭 좀 닦아달라. 근데 이제 재난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다 즉시 시행을 합니다. 네.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작년에 7월 달에 지금 160가지 정도를 제가 들었는데 거의 다 지금 다 약속을 지켰고 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또 한 바퀴 도는데 좀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그동안엔 경제적으로는 좀 낙후됐지만 남원하면 살기 좋은 도시, 행복 지수나 삶의 질이 굉장히 좋은 도시 이런 이미지는 확고하게 갖고 있는 네. 남원이시잖아요. 복지 정책 역시 여전히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예, 복지 정책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 부처에서 추진하고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그렇죠. 것과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국가에서 하고 있는 복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지방에서 채우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예. 가능하면 촘촘하게 정말 현실적으로 어떤 분야의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필요로 하시는지를 시책을 세워서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복지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공히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이 저는 지방에서 해야 될 기초단체가 해야 될 복지 정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 중에 이유가 교육 정책이라고 교육 문제 때문에 23%가 떠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고 여기서 내 아이를 낳고 보육하고 교육하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 보육 시스템을 촘촘히 갖춰 놓으면 굳이 직장이 전주여도 남원에서 살만하면 남원서 전 출퇴근한다고 좀 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이제 그게 복지 정책이냐 아니면 포퓰리즘이냐라는 예. 판단은 네. 선심성이 아니냐 네. 특수계층이냐 아니냐를 보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시장님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 오해도 좀 받으셨어요. 이러한 시장님의 네. 어떤 추진 능력이라든지 예. 적극성이라든지 또 어떤 과격함 내지는 이것만큼은 꼭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령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 전달되다 보면 네. 시장님의 독단적인 행보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해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네. 오늘 제가 방송을 들으면서 내 고향 남원이 얼마만큼 많이 전국의 230여 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맞습니다. 참 많이 뒤처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의 정신으로 이거 좀 어떻게든 좀 바꿔야 된다. 아까 서남대 문제도 그렇고 드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산업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아마 그런 맥락에서 보다 보면 그래서 더 읍면 23개를 더 1년에 2번씩 순회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그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도 보이고 과거도 보입니다. 지금도 과거도 보이고 지금도 보고 미래를 이제 예측하는 거잖아요. 네. 미래를 설계하는 거고.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기득 세력이 다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우리 7만 6천여 명의 우리 남원 시민은 똑같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책이든 어떤 정책이든 어떤 혜택이든지 간에 똑같이 동일하게.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이제 94회 춘향제를 치렀잖아요. 네네. 이제 성공리에 치렀다고 전 뭐 자타가 이제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 남원의 그 바가지 요금이었거든요. 그 전국적인 뉴스가 됐어요. 작년에 제가 공부를 제대로 했죠. 예.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이 바가지 요금의 시작점이 뭐였냐면 그 축제를 할 때 부스를 운영하게 되는데 부스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입찰을 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한 개 부스당 시에서는 5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근데 이게 그 재 임대를 통해서 50만 원짜리가 500만 원짜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이제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엔 철저하게 시에서 직영 체제를 운영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시민들께 다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예, 공정하게 알겠습니다. 116개의 부스를 다 운영을 했던 것처럼 복지 혜택이나 어떤 그 시의 그 새로운 그 산업을 유발시키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특혜에 대해서도 공정한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시장님, 남원 시민 한 분 한 분이 시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다양해야 되겠고. 맞습니다. 하지만 네, 시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시민들 한 분 한 분은 동등합니다. 당연하죠. 이 가치관만 가지시면 네. 어떤 오해가 혹시 발생할지 몰라도 그것은 오해에 그칠 뿐이다라는 그거는 말씀을 제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남원이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 도시 또 거점 7.3권 도시로서 많은 드론과 바이오, 많은 산업들을 또 미래의 농업을 과거의 농업에서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남원시 2년도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이런 각오로 2년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근간으로 하는 문화와 예술 제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우리 1,500여 공직자분들이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시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남원시에 살고 싶은 남원시, 찾고 싶은 남원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협조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님 시원시원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최경식 남원시장을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5월이 되면 어김없이 전국적인 축제하면 이제 남원 광활루원에서 펼쳐지는 춘향제입니다. 94년의 역사입니다. 한 해 한 해 남원 시민들이 만들어온 그 역사가 이제 산업으로 연계되고 있는 민선 8기를 여러분들은 눈앞에서 보고 계십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더 참여해 주시길 기원해 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주신 수신료로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